비버리 hills 경찰국에 넘겨집니다. 돈도 많은 양반이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 도와!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커뮤니티에서 마치존님께서 요청하셨던 최절정의 인기를 누렸지만 절도 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발언들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미국의 배우 위노나 라이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본명 위노나 로라 호로비츠, 1971년 10월생, 만 49세로 우리나라 연예인 이일화, 이영애, 고현정, 이미연, 이서진, 신동엽, 6학년 제조경 등과 동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1990년대를 풍미했던 당시 흥행 보증수표이자 배역 캐스팅을 위해 감독들이 적지 않게 공을 들였었던 할리우드의 대장급이라 불리는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위노나는 미네소타주 위노나에서 작가이자 편집자, 고서적 판매자였던 아버지 마이클 디 호로비치와 비디오 프로듀서이자 편집자였던 어머니 신시아 팔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경우가 많은 유대계 히피라 태어난 곳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위노나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동에서 태어난 김광복씨, 강남에서 태어난 최강남씨 같은 경우입니다. 너의 미들네임인 로라는 친한 지인인 알두스 헉슬리, 로라 헉슬리 부부의 이름에서 따와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지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78년 라이더가 7살이 되던 해 캘리포니아 앤더시너 카운티 엘크로 이주하게 되는데 유복한 편은 아니었던 오히려 가난했던 위노나의 가족이 이주한 곳은 외딴 건물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TV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10살이 되어 캘리포니아 페탈루마로 이사하여 케닐워스 주니어 스쿨에 다니게 되는데 입학과 동시에 당시 짧은 머리였던 위노나는 호모라는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만둔 후 2년 후 1983년 12살이 되던 해 미국 음악극장 아메리칸 컨서베터리 시어터의 연기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연기 수업을 받으며 원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수업을 받고 1985년 열사의 꽃이라는 영화 오디션을 위해 프렌니와 주희라는 소설 독백을 낭독하는 비디오 녹화본을 보내어 한방에 영화 데뷔를 하지는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의 오디션 비디오에서 위노나를 보고 재능을 발견한 데이비드 쉘처 감독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영화인 1986년작 루카스의 위노나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단역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위노나는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엔딩 크레딧에 어떤 이름으로 올라가고 싶냐는 물음에 마침 위노나의 아버지가 팬이기도 한 미치 라이더의 앨범 음악이 들려 이때부터 위노나 라이더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1년 후 1987년작 스퀘어 댄스에 다소 빠르게 주연 젬마 역으로 출연하게 되어 해당 영화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놀라운 데뷔라고 찬사를 받지만 두 영화 모두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면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니어 스쿨에서 시작된 왕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루카스에서 위노나를 보게 된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으로 유명한 팀 버튼 감독은 1988년작 비틀주스의 위노나를 캐스팅하게 되는데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7,37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둬들여 초대박이 나게 되고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팀 버튼 감독을 스타덤에 앉혀준 출세작이자 주연인 마이클 키튼과 위노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이 됩니다. 비틀주스는 국내에 비디오로 출시되었을 당시 유령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배급되었는데 해당 비디오가 드물어 영화 월간지에서는 희귀 비디오라고 언급할 정도이니 혹시나 집에 해당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옥션에 경매로 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틀주스가 이렇게 흥행하여 애니화도 되고 현재까지 뮤지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노나는 이제 나름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당해 순위 안에 들 만큼 흥행 수익을 얻은 영화에 출연해서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틀주스에 출연한 게 역효과로 작용해 마녀라고 불리며 더욱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2017년 마리 클레어 인터뷰 당시 나왔던 말인데 연기학교 시절을 이야기한 것 같네요. 학교에선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기 행보의 종횡무진은 계속되었습니다. 1988년작 헤더스는 10대의 주인공이 차례로 헤더스 모임의 인물들을 살해하는 내용이라 위노나의 에이전트는 그녀의 이미지를 망치게 될 것이다 라며 위노나에게 배역을 맡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위노나는 헤더스에서 베로니카 역을 맡게 되고 걱정과는 다르게 의외로 반응도 좋았고 평론가들에게 위노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며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해서 위노나만 개탄 영화가 되긴 했지만요. 크고 작은 영화들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요 작품과 사건 사고가 있었던 작품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4개의 작품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데브3의 주연 메리 콜레오네 역은 촬영을 위해 로마로 갔지만 당시 심리 탈진 증세를 보여 촬영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해당 배역은 소피아 코폴라에게 돌아갑니다. 소피아 코폴라는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했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전직 배우죠. 위노나에게 당해 가장 주요 이슈는 다소 오래된 영화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영화인 국내에서는 1991년 개봉 후 2014년 한 차례 더 개봉했던 팀버튼 감독의 가이손에 출연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작품은 8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8,6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고 1989년 당시 위노나가 17세 그레이트 볼 오브 파이어 시사회 이후 26세의 조니뎁과 연애 중이었는데 해당 작품 촬영 후 약혼을 맺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둘은 헤어지고 남은 거라고는 조니뎁의 팔에 위노나 포에버라는 문신만 남았죠. 현재는 위노나 포에버에서 나를 빼고 위노 포에버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위노나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면 흥행을 성공한 작품들도 있지만 반대로 흥행, 비판 모두 처참하게 참패를 겪은 작품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위노나는 거장 감독들에게 많은 캐스팅을 받았고 실제로 동시대의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거장이라 불리는 감독들의 작품에 더 많이 출연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 당시 절친이었던 기네스 펠트로에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여주인공 바이올라 역을 훔침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상 피팅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위노나가 출연하기로 했지만 기네스 펠트로가 위노나의 패드에서 대본을 보고 배역을 뺏어 본인이 출연하게 된 일화로 유명합니다. 연기에 더해 영화 제작에도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99년작 처음 만나는 자유에 주연으로 참여하고 제작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무명이었던 안젤리나 졸리가 해당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위노나에게는 최악도 최악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위노나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2001년 삭스피부스 애비뉴 백화점에서 5,500달러, 현재 기준 한화 643만 7,330원, 디자이너 의류와 액세서리에 라벨을 떼고 훔쳐서 나가려다 경비원에게 잡혀 비버리 힐스 경찰국에 넘겨집니다. 돈도 많은 양반이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도둑질을 한 것도 굉장히 잘못이지만 이후 위노나의 발언과 행동들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처음 잡혔을 때는 다음 배역을 위해 연습 중이었던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와 재판 기간 동안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마약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옥시코돈, 다이아제팜, 비코틴 등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처방받을 수 없는 양을 복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기소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위노나는 의사에게 처방받았고 의사가 적정량을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잘 모른다 라는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남 탓한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약물 투여에 대한 부분은 심리 및 약물 상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고 종결짓게 됩니다. 약물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사건 관련 의사는 의사협회에 의해 면직 처분됩니다. 다음 배역을 위해 연습 중이었다는 발언과 약물로 인해 2차례 욕을 먹고 이후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한 유명 변호사 마크 제라고스를 고용해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 무마시키려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 욕을 먹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과거 2차례 더 절도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2년 12월 판결이나 집행유예 3년, 지역사회봉사 480시간, 벌금 3,700달러, 삭스피부스 애비뉴 매장에 배상금 6,355달러의 선고가 내려졌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리 및 약물 상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우디 앨런은 2003년작 멜린다 앤 멜린다에 위노나 라이더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당시 마약에 찌들어 있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시피 했던 로다주와 절도 사건으로 보험 가입은 물론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린 위노나 둘 다 캐스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립영화를 전전긍긍하며 배역도 주연에서 밀려 카메오로 나오는 등 커리어가 곤두박질 칩니다. 2006년부터 좀 제대로 된 작품에 나오나 싶더니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절도 사건 당시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다 라는 매를 버는 발언을 해 또 욕을 먹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서 위노나가 잊혀지려고 할 때쯤 2009년작 스타트rek과 2010년작 블랙스완에 출연하는데 스타트rek에서는 카메오로 나왔고 블랙스완에서는 조연으로 나오는 등 이제 회생이 불가한가 싶었는데 2016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SF 공포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출연하면서 재기에도 성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절도 사건만 아니었다면 흥행 유무를 떠나 현재까지도 많은 영화에 주연 자리를 꿰차고 있을 것 같은 배우인데 한 번의 큰 실수로 나락으로 가버려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기묘한 이야기로 제2의 전성기는 놓치지 말고 꼭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도죄로 나락으로 가게 된 위노나 라이더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한 줄 요약, 인생 한 방이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러분은 댓글만 달아주세요. 영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가나, 마오리 부족 등 제3세계 인물은 제 검색 능력 받기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박!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